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외과 교수 지영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위한 상악동골 이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2고 다음 시간에는 파트 2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해부와 역사, 외과적 술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케이스 및 저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상악동에 나살 캐비티와 연결되어 있는 오스티움이 있고 여기가 막히면 상악동 염이 생기기 때문에 오스티움의 개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파라나살 사이너스라고 해서 코 주위의 사이너스는 프론탈, 스페노이드, 에스모이드, 그리고 맥실러리 사이너스 이렇게 4개가 존재하며 우리는 이 중에서 맥실러리 사이너스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상악동은 파라나살 사이너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기며 처음에는 1mm 정도 작지만 수직적 앞뒤로 계속 성장하면서 영구치가 맹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성장하게 되며 또 나중에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환기로 인해서 또다시 팽창하여 더 커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뒤로는 크기가 3에서 3.5cm 정도 되고 폭으로는 2에서 2.5cm 그리고 높이로는 한 3cm 정도 되어서 피라미드 모양이고 오비탈 프로, 그 다음에 상악골, 그다음에 나살월, 그 다음에 알베올라본에 둘러싸여 있게 되겠습니다. 그 용적은 15에서 20cc 정도 되고 이러한 상악동은 시네데리엄 멤브레인은 상악동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슈도 스트레이티파이드 실레이티드 에피슬리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두께는 0.5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더 얇은 분도 있고 또 두꺼운 분도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을 거상할 때 찢어지기 쉬워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막을 거상해서 골 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살 캐비티의 미들 미아이투스에 포라멘 오스티움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드레이네지 시스템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되었으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막히면 상악동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 포라멘 오스티움이 막혔는지 뚫려 있는지 꼭 CT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고 상악동골 이식술을 할 때 CT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위한 상악동의 거상 혹은 상악동골 이식술은 1975년 타투미 브레이드 임플란트를 상악동에 실립하면서 막을 거상했던 것을 효시로 보고 있고 보잉과 제임스 등도 1980년에 상악동에 좌우골을 이식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브레이드 타입 임플란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칼미시, 스미스, 홀메스, 켄트와 블럭, 서머스 등 많은 숫자 중이 상악동의 임플란트를 위해서 골이식을 하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주고 자우골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술식에 여러가지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현재 임플란트를 위해서 상악동의 골 이식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증명된 술식이 되겠습니다. 상악동의 골 이식하는 상악동 골 이식술의 술식은 크게 크리스탈 쪽에서 접근하는 크리스탈 어프로치와 외축벽을 통해 골 이식하는 라테럴 윈도우 어프로치로 두 가지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어프로치의 대표적인 술식으로 BAOSF의 서머스 테크닉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악동까지의 잔존골을 확인하고 1mm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오스테오톰으로 구멍을 냅니다. 이때 상악동 프로가 뚫리지 않게 조심해서 오스테오톰으로 사용하여서 구멍을 내게 되겠습니다. 이후 파티클된 본을 어느 정도 채운 뒤 오스테오톰을 쳐서 이스테 골이 상악동 막을 거상하면서 올라가도록 하여 막을 거상하도록 합니다.
이때 오스테오톰은 상악동 안에 안 들어가게 하고 골 이식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악동의 임페리얼 워가 오스테오톰으로 잘 부셔져야 되고, 또한 파티클된 본이 상악동 막을 잘 거성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술식이 어렵고 상악동막이 찢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먼저 CT나 방사진 사진상에서 남아있는 골의 길이를 확인하고 드릴 혹은 오스테오톰으로 구멍을 형성한 뒤에 파티클된 본을 넣은 뒤 오스테오톰을 쳐서 상악동막을 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처럼 상악동막이 거상이 잘 되지 않고 찢어질 위험도 크며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도중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골 이식 후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입니다. 보통 임플란트 하나당 0.5cc 정도 골 이식을 하면 되는데 임플란트 개수가 많을수록 하나당 골 이식량은 좀 줄어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진상 수루 치유가 잘 되고 잘 힐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술 중에는 상악동막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어프로치의 한 방법으로 HSC 테크닉이 있게 되겠습니다. 하이드로닉 사이너스 리프트 위드 사이너스 컨덴서라고 하는 미국 레온첸 선생님이 주장했던 방식으로 2004년도에 벌써 1100 케이스를 하였고 하나만 토탈리 컴플리트 페일리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HS 테크닉은 구멍을 넘버 3 라운드 바로 들링해서 구멍을 뚫고 하이스피드 핸드피스의 물과 에어의 압력으로 상동 플로어에 구멍을 내면 막이 거상되고 구멍을 통해 본 그래프트 한 후 드릴로 상동 플로어에 들링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로 구멍을 뚫고 그 에어와 그 압력으로 막이 거상된다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이고 또 소독되지 않는 물을 사용하는 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크리스탈 어프로치 방법으로 OSC 테크닉이 있는데 이것은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대신에 피에조 기구로 구멍을 뚫어서 보다 안전하게 수술을 하고 또한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서 물이 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한때 유행했지만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 실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상악동골 이식술을 위해서 국산 임플란트 회사들이 다스크 키트, SCA 키트, 카스 키트 등을 발매하였고 네오바이오텍에서 크리스탈 어프로치용으로 SCA 키트를 낸 것이 좋은 반응을 보여 오스템, 덴튬사에서도 비슷한 도구를 발매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악동 거상술 키트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수술 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키트는 덴튬사의 다스크 키트로 크리스탈 어프로치와 라테럴 어프로치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는 키트가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위해서 다이아몬드 라운드 바를 사용하여서 구멍을 뚫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다이아몬드 라운드 바를 사용하여서 상악동의 플로어에 구멍을 내고 그 뒤 상악동막을 방해하고 고리식을 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스탑이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드릴을 크리스탈 어프로치로 접근하여 구멍을 내고 사이너스 큐렛을 사용해서 막을 거성하고 골 이식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지만 역시 블라인드 테크닉이라 제대로 막이 거상되었는지 아니면 찢었는지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어프로치가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치과용 시암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방사선 사진을 보이면서 수술하는 방법도 시행되었습니다. 상품명은 아이스코프라고 하는 치과용 시암이 되겠습니다. 내 수술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골을 이식하고 막이 거상되는 것이 방사선적으로 어느 정도 보여서 수술이 좀 더 명확할 수는 있지만 방사선을 계속 쏘이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불편함과 시암이 수술하는 데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수술하기 힘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상악동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위한 특별한 키트를 사용하여서 구멍을 뚫은 후에 본을 구멍 크리스탈 어프로치 방향에서 삽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코프, 치과용 시암을 사용했기 때문에 골이 잘 들어갔는지 막이 거상되어 있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상악동에 막을 거상하고 뼈 이식한 후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되는 모습입니다. 네, 예전 임플란트들은 마운트가 다 있어서 마운트를 제거하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끼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위에 부가적인 뼈이식 뒤에 수차해서 수술을 마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치과용 시암을 사용해서 크리스탈 어프로치의 브라인 테크닉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악동골 익술하기 위한 외축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트롭데어와 워로프가 있는데 외축벽을 전부 제거하는지 아니면 안으로 밀어 넣는지 차이로 크게 뭐 상관은 없고 눈으로 보고 하는 수식으로서 수술을 하면서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절개도 수술비가 넓고 데미지가 커서 수로 환자 불편감이 크리스탈 어프로치보다 더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외측벽을 기구를 사용해서 뜯어내든지 갈아낸 후 막을 거상하고 골 이식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술한 다음에 더 많이 붓고 아프고 멍도 심하게 들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감이 더 많을 수 있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붓기 시작하면 눈 밑으로도 파랗게 붓고 멍들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가 불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상악동 골 이식술 기구는 IMG 임플란트를 개발한 엑셀컷이가 사용하는 수술 기구로 전문적인 상악동막 거상 큐렛 및 다양한 기구가 사용되어 있고 오른쪽은 제가 사용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상품으로 된 것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스키 키트, SLA 키트 등이 있고 삐에조를 사용해 윈도우를 만들거나 큰 라운드바를 사용해서 윈도우를 형성해서 외측벽을 형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골 이식제로 동전골, 이전골, 합성골, 조집 접착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지별 강의할 때 사용했던 그 재료를 그대로 상악동 골 이식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수술 술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추주 플랩을 형성하고 버티칼 인시전을 잘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판막을 거상하고 치조골 및 상악동 외측 골판을 노출시킵니다. 다스크 키트에는 다이아몬드 라운드 버로 윈도우를 형성합니다. 다이아몬드 벌을 사용하여 저는 외측벽을 갈아주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렇게 하면 판막을 거상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상악동막이 노출될 때까지 드릴링을 해줘서 슈네데리안 멤브레인이 송생되지 않게 노출시킵니다. 그 사이너스큘렛으로 막을 조심스럽게 거상합니다. 막은 아래부터 팔라탈 월의 막까지 잘 거상해줘야 골 이식이 충분히 잘 되겠습니다. 상악동 막이 거상된 모습으로 막을 천장으로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동전골과 합성골을 섞어서 3분의 2 정도 골 이식한 모습입니다. 골 이식을 완성된 모습입니다. 상악동 골 이식 후 윈도우는 흡수성 막으로 잘 덮어주어 골이 잘 성생되게 합니다. 상처가 노출되지 않게 장력 없이 잘 봉합해 주면 되겠습니다. 골 이식 전 후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통 크리스탈에서부터 15mm 정도 이식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10mm 정도 임플란트 아니면 11.5mm 정도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상악동막을 거상하였습니다. 동전골과 합성골을 섞어서 골 이식을 진행한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보통 골을 3분의 2 정도 넣은 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머지 골을 잘 이식해서 빈 공간이 없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골 이식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역시 흡수성 막으로 윈도우를 덮어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과 최종 보철물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상악동의 뼈가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상악동과 치절골의 지별을 함께 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외축벽을 형성하고 막을 거상하였고 발치와 부위에 골 소실이 심해 발치와 부위에도 지별을 같이 시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사이너스의 베슬이 손상을 입어 블리딩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비를 이용해서 지혈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보비를 사용하여서 지혈을 시킨 뒤에 상악동막을 잘 거상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악동골 이식술 및 발치압의 지우비알도 시행하였고 조직적재를 사용하여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흡성 멤브레인을 사용하여 지비알 및 윈도우를 덮어준 모습입니다. 장력 없이 잘 수철해 주었습니다. 6개월 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판막을 거상하였을 때 골이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가이드 핀을 꽂아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J치에 식립하고 커버 스크루를 다 끼워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흡수석 봉합사로 잘 봉합을 시행하였습니다. 5개월 뒤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때 APF도 같이 사용하여 부착 치은을 넓게 형성해 주었습니다. 최종 보철물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초진 파노라마로 처음에는 발치와 부위에 광범한 골 파괴가 있었습니다. 상악동 및 발치와 부위 GBR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골이 많이 이식된 모습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한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습니다. 최종 보철물이 완성된 모습으로 임플란트 주위에 이식한 골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악동 골 이식술의 해부학적 모습 및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